있습니다. 업자모가 뭔지 몰라요. 2부 현장 기자에게 질문하세요. 아, 이건 우리 아들이고요. 예, 현장 기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학 기자 지금 열받았을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아, 상아가 미안해. 아, 너무 미안해. 이분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학 기자가 잠시만요. 자, 이상학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학 기자 듣고 있었는데 자, 우리 이상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뭐지? 왜 소리가 안 나오지? 네, 여보세요? 깜짝이야. 여보세요? 이상학 기자님? 예, 들리십니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이상학 기자. 왜 보이스톡 연결음이 안 바로 걸리죠? 받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상학 기자 이 방송을 보고 있었죠? 예.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방송 치기가 상당히 잘 잡혀있네요. 감사합니다. 동굴인가 하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 석굴암이죠. 석굴암에 계신 거 아니죠? 예. 바깥에 있습니다. 예. 자, 단세시비님 광명동굴이냐고. 자,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울리는데, 좀, 이상학 기자 성대묘사 같은 거 준비한 게 있어요?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학 기자가 이제, 근데 이상학 기자는, 제가, 같은 하나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하나 소식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그리고 모르는 게 없는, 최고의 하나 담당 기자라고 제가 감히 평가하고 싶고요. 예. 옆에 이혜진 기자 있는데,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너 약간 느끼하게 방송하네요? 왜 그러시는 거죠?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니까 이거 상당히 궁금하네요. 석굴암 성대묘사라고. 근데 되게 멋있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하나님이 사랑해요 상학장이라 그랬고요. 최고의 하나 기자. 목소리가 귀여운 척 실하냐?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혜진 기자나 사귀어라는 댓글창도 보이네요. 미혼이십니다, 둘 다. 자, 이상학 기자 본격적으로 하나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2017 시즌. 2018 시즌. 2018 시즌. 대본 똑바로 안 쓸래요? 네, 죄송합니다. 2018 시즌을 좀 돌아보면서 짧게 총평하면 이상학 기자에게 하나의 2018년은 어땠습니까? 일단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어느 누구든 하나로 5강에 드는 예상한 전문가도 없었고요. 네. 저 역시도 잘해야 6위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좀 낮게 봤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진짜요? 그게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운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꽤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운이라는 요소가? 네네. 이것도 물론 실력이 따라줘야 운이 따라주겠지만, 이런 요소 타이밍에 보면,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휴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펜 야구로 하는 한화한테는 엄청난 호재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운이 따르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학 기자의 목소리를 보고, 이승윤 목소리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녹음이냐고. 시키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올해 하나가 3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선수, 투타에서 한 명 꼽아주시죠. 타자는 호잉 선수죠. 호잉 선수가 없었으면 이런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고 보고요. 특히 호잉 선수가 외야 수비에서 하나가 사실 한 거의 10년 가까이 외야 수비가 늘 약했잖아요. 외야 수비 때문에 늘 그런 항상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올해 호잉 선수가 우익수로서 그 외야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런 수비 약점이 지어진 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올해. 수비적인 요소 또 타격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주루 플레이도 상당히 허슬 플레이도 많이 하고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즌 전체로 보면 호잉 선수가 이제 MVP가 아닐까 팀 자체에. 그리고 투수 쪽으로 본다면 어느 특정한 선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불펜 전체가 좀 잘해준 것 같아요. 불펜 전체를 꼽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굳이 한 명을 꼽는다면 송범 선수를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역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상하지 못한
활약의 그 선수가 바로 이 송은범 선수. 시즌 전만 하더라도 뭐 1군 캠프 가지도 못했고, 사실 거의 전력 외였었는데, 이렇게 보직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펜에서 큰 역할을 해줬어요. 송은범 선수 없었더라면, 한화가 이렇게 불펜 야구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네. 송은범 선수가 잘하는 이유 중엔 뭐, 송진호 코치하고 호흡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뭐, 투심 페스티벌, 뭐, 이제 2군에서 이제 정민태 코치한테 배워서 장착했던 그 투심 페스티벌을 거의 뭐 비율을 거의 80% 가까이 던졌을 거예요. 예, 거의 포심을 버리고 투심 위주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또 송진우 코치의 주문이 또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예. 그런 이글스 최군님이요. 이상한 기자 작년 기사만 보면 송은범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저는 뭐 그냥 당황하셨는데?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뭐 싫은 게 아니라 그런 뭐 결과론적인 그쵸, 애정 어린 기자들이 시선이었겠죠. 대부분 결과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춰진 것이 아닌가 싶네요. 조금 당황하셨죠? 상당히 당황스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잘 못 듣는 이야기인데. 일단 목소리가 아까 뭐 이성균 플러스 이승엽 플러스 허구연 까지는 이성균 씨는 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뭐 소녀 코치 얘기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석구란 부처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질문할 게 있답니다. 네, 올해는 하나에게 있어서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일 것 같은데요. 네. 앞선 10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에 하나는 무엇이 또 달라졌고 그다음에 가을 야구를 통해 얻은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수비. 만세 부르고, 뭐, 알 까고, 이런 온갖 행복 수비들 있지 않습니까? 행복 수비. 근데 올해는 그게 좀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정말 수비적인 요소가, 아까 제가 호영희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야에서도 하주석 선수, 송광민 선수, 뭐, 2루엔 정은원 선수가 있었죠. 뭐, 전체적으로 수비가 올해는 굉장히 안정된 것 같았어요. 올해는. 그런 행복 수비들이 많이 사라지고, 특히 또, 센터라인이 안정됐던 부분이 좀 아무래도 수비 전체적인 중심을 잡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하나 하면 또 다른 그런 거북이 팀, 이런 느린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팀 도루 1위에도 오르고 공격적인 투구 플레이, 뭐 이제 1, 3루에서는 뭐 더블 스틸이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런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올해는 야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요소였고 또 다른 요소를 조금 꼽자면 이제 지난 몇 년간은 약간 프런트와 현장의 그런 불통, 잘 아시다시피 그런 왜 웃죠? 이상한 기자 왜 웃죠? 누가 떠오르는데요? 그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뭐 하다못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체되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장과 프런트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외국인 선수 영입도 제일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보면 유기적인 그런 의견 교환이나 소통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면서 일처리도 빨라지고 서로 이제 뭐 잡음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변화의 요소라고 보네요. 저도 한영덕 감독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썼지만 이상학 기자도 한영덕 감독의 리더십 기사를 참 많이 썼어요. 이게 한영덕 감독의 리더십의 정체가 과연 뭘까라는 게 궁금증을 많은 팬들이 많았고 저희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이상학 기자가 옆에서 지켜본 한영덕 감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뭐 한감마마라는 그 우리 정태영 기자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부드럽고 젠틀하고 어머니같이 품어주는 그런 이제 외연적인 모습이 있지만 사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강단이 있는 리더십을 구사하지 않나. 그렇죠. 필요할 때는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말 또는 행동으로서 뭐 통보 뭐 이런 바로바로 이렇게 좀 저희가 볼 때 강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시범 경기 때 이제 안익명 선수하고 이태양 선수가 2군 내려가고 또 4월 초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장민재 선수가 1군 올라온 날 바로 2군에 내려갔어.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투수들이 이제 모습을 보면 소위 말해서 볼질을 하고 승부를 안 하고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국도 가면 상당히 이제 선수를 따로 불러서 강한 질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2군을 보내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상당히 강하게 심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과
또 정근우 선수를 5월 초에 또 2군에 보낸 적이 있죠. 이때도. 네. 이때는 그렇죠. 이제 수비 불안 때문에 2부에서 계속 이제 수비 실책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낸 건데 사실 그 시점이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정근우 선수가 실책을 했지만 하나가 역전승을 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기를 이기면 모든 게 묻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근호 선수의 실책도 그대로 묻혀서 이제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바로 경기 끝나자마자 한흥덕 감독은 정근호 선수에게 2군행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실 그때 있었던 뭐 코치들이나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사실 경기를 이기면 사실 그런 요소들은 좀 덮여지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참고 보게 되는데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좀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근호 선수 본인도 사실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런 요소들이 이제 사실 좀 처음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야구 열정을 찾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요소들. 한영 감독 보면 또 언론을 잘 이용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영도 감독이 따로 이제 그렇게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잘 이용을 하는 편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올해 그 외국인 선수 지금 얼마 전에 서폴드 선수, 벨 선수가 왔는데 아까 저도 뭐 살짝 설명을 했지만 좀 이 교체는 어떤 의미로 봐요? 사실 저도 2명 모두 교체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예상하기로는 이제 1명을 남겨두는 쪽으로 1명을 보험용으로 재계약을 하고 다른 1명을 이제 새로 영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재계약 우선순위는 헤일 선수였고요. 샘슨이 아니라. 일단 그래서 헤일 선수가 남고 새로운 선수를 하나 데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2명 모두 바꿨더라고요. 사실 2명 모두 바꾸게 된 거는 일단 뭐 서폴드 선수가 1순위였고요. 저부터. 이 벨 선수가 이제 자완이잖아요. 한흥덕 감독이 이제 선발 구성상 자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프런트에 요청을 했고 프런트가 이제 리스트에 있었던 선수 중에서 이제 자유계라고 풀린 벨 선수와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명 모두 바꾸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샘슨 선수하고 헤일 선수로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샘슨 선수는 좀 1년 동안 풀 시즌 뛰면서 팀에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약간 이제 재계약 불가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프로고 비즈니스인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샘슨 선수와 헤일 선수는 두 선수 다 이제 한국 생활을 매우 만족해했고 또 KBO 리그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다른 팀에 부름이 있다면 가지 않을까. 몸값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 선수들이 크게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는 재계약 협상을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협상 자체는 없었는데 이 선수들이 어쨌든 KBO 리그에 대한 그런 호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콜이 오면 바로 갈 준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 투수를 바꾼 것도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도 괜찮잖아요. 네. 봤을 때 올해 투타에서도 보완점은 확실하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가령 투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쪽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또 타자 쪽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극복을 어느 정도는 내년 시즌에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투수 쪽을 본다면 역시 선발이겠죠, 선발.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오늘 서폴드하고 베일이 왔는데 이 두 투수가 기본적으로 둘이 합쳐서 한 350이닝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샘슨, 휠러, 그리고 또 헤일. 이 선수들이 한 300이닝을 좀 넘었나?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이 선수들 최소 이제 7이닝 피처가 되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투성 선발들이죠. 지금 마무리 캠프에 있는 김범수, 김민우, 김성훈, 또는 임준섭 선수도 올해는 구원으로 뛰었지만 내년에 또 선발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변수가 있다면 이태양 선수가 다시 선발로 전환을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흥덕 감독은 올해 같은 활용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태양 선수.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게 또 캠프 내년 이제 스프링 캠프 가면 또 어떻게 또 구상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수 쪽은 좀 역시 선발을 보완하는 게 최대 과제였고 타선 쪽은 올해 사실 타선이 좀 많이 안 좋았죠. 대부분 이제 지표들이 8, 9위 공격 지표들이 거의 하위권이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저는 좀 볼 때는 주축 선수들 부상이 좀 꽤 컸던 것 같아요. 올해
김태균 선수가 뭐 부상 때문에 뭐 시즌 절반을 못 뛰었고, 그렇죠. 정근우 선수하고 송강민 선수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씩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예. 이 선수들이 일단 건강 관리를 좀, 물론 뭐 송강민 선수 FA니까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주축 선수의 부상 관리가 좀 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또 반복적인 부상이었잖아요. 김태균 선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 관리가 우선이고, 또 역시 이제 젊은 타자들이 좀 성장을 해야겠죠. 올해 가장 아쉬웠던 게 사실 하주석 선수의 그런 타격이 정체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사실 후반기도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또 뭔가 네, 가서 이제 지속성이 또 떨어졌죠. 예. 네, 어쨌든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정훈 수석 코치가 타격을 겸하는 그런 구조로 갔는데, 이제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타격 코치가 와서 좀 어떻게 좀 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겨울 FA 영입을 좀 노리는 부분이 있나 하나가 동시에 또 이제 집토끼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좀 높아요. FA 일단 먼저 외부는 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논의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개인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양의지 선수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걸 촉이라고 하죠. 기자의 촉. 기자의 촉. 이건 뭐 이거, 좀. 이상학 기자, 이거 멘트, 우리 방송 막 장난 아니에요. 멘트 이상학 솔로 막 나가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이건 하나 구단이 그게 아니라. 자, 이상학 기자의 촉입니다. 피셜이 아니고 촉. 일단 뭐 어느 팀이든 양의지 선수라면 다 탐내겠죠. 모든 팀이 탐내는데, 역시 이제 포수 하나 입장에서 볼 땐 포수라는 요소도 있지만, 역시 양의지 선수가 기본적으로 좋은 타자잖아요. 포수도 타격을 하는 타자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양의지 선수가 만약에 라인업에 들어온다고 보면 공격력에서 아주 큰 향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가 내부적으로 좀 육성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하나가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거액이 드는 투수 양의지 선수 영입에 나설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이네요. 뭘 또 충격까지. 이거는 뭐 제 사견. 사견. 이상학 기자의 피셜이 아니고요, 사견입니다. 사견. 하나로부터 뭐 들은 거 없답니다. 괜히 오해해서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각종 야구 커뮤니티 이제 난리 나게 생겼네요. 그러면서 우리 방송 한 500명 더 찍을 것 같네요. 댓글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사견입니다. 사견입니다. 이상학 기자. 빨리 내부 FA로 돌려야겠네요. 내부 FA도. 내부 FA. 중요하죠.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사실 FA는 매년 거의 진통이잖아요, 보면. 올해도 상당히 장기화가 예상되고, 우리 선수가 3명이죠. 이용규, 송광민, 최진행 선수 3명. 근데, 사실 좀 세 선수 다 하나가 기본적으로, 하나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들이죠. FA 시장에 나간다고 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하나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장기 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그 방침을 확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더 계약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어하는 생각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치열한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에요. 특히 또 좀 상황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협상은 구체적으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용규 선수, 송강민 선수 그렇고 다 가장 필요한 팀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땐 잔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어떤 영입 제한이 있을까? 사실 송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3루 쪽에 이제 비어 있는 팀이 몇 군데 있잖아요. LG나 롯데나 이런 쪽에서, 특히 LG 같은 경우는 당장 급하기 때문에 LG 쪽에서 어떻게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거기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 영입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카드는 많지 않습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길게 본다면 하나의 가령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것도 사인 앤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카드 맞추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유망주 육성 측면도 하나가 직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달 10명의 선수를 방출하면서 선수단 개편 작업에 나서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네. 것들이 세대 교체를 위한 초석이라고 봐도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작년부터 이제 하나가 시즌 중간부터 작년 시즌 중간부터였죠. 뭐 베테랑 선수들을 좀 많이 정리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조만간 뭐 어떤 식으로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이제 사실 몇 년 동안 이제 외부 FA 영입이 많았고 뭐 베테랑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좀 리빌딩 세대 교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투수 쪽은 그런 대로 이제 뭐 좀 젊은 선수들이 좀 하나둘씩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야수 쪽은 사실 좀 많이 비어 있어요. 특히 당장 뭐 김태균, 송광민, 정근우, 이용규 이런 선수들 또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베테랑 정리 작업은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고요. 예, 사실 이제 하나가 암흑기 찾아온 게 예전에 이제 뭐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 이런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대체자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가 길어졌잖아요. 길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서는 좀 뭐 베테랑 선수들, 뭐 정든 선수들도 많죠. 팀의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도 많은데 팀의 미래를 볼 때 좀 아쉽지만 베테랑들 정리하는 작업을 좀 더 가속화해서 야수들을 어린 선수들을 많이 키우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지케 현우님이 네. 지금 통화하시는 분 누구세요라고 질문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성균입니다. 아, 허구현 위원이십니다. 이름까지 나왔어요. 네. 이낙연 총리입니다.까지 나왔어요. 이승엽 선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상학 기자하고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이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승엽은 진짜 저도 의외였어요 오늘. 이낙연 총리님이 상당히 예.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예. 예상치 못한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이제 박주영, 전은원 이런 선수들이 성장이 큰데 네. 이 선수들 말고 또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좀 있어요? 이상학 기자가 보기에는? 사실 제가 좀 이군 경기를 뭐 그렇게 꾸준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다고 하긴 그렇지만 네. 일단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인들 하나 새로 들어오잖아요. 1차 지명 변우혁이랑 변우혁. 2차 1번 노시환, 네. 2차 2번 유장혁. 사실 이게 상위 픽 3개를 야수 영입에만 쓴다는 게, 지명에만 쓴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가 이제 야수 리빌딩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사실 이제 그렇죠. 앞으로 키울 차세대 그 야수진의 핵심으로 뽑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몇 년에 어떻게 또 뭐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적어도 퓨처스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붙박이로 이제 육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노시환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구단에서 보면 이제 뭐 벌써부터 내년 등번호도 미리 줄 정도로 이 선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선수가 어느 정도로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2019 시즌의 하나. 네. 양의지 선수를 장착한 하나라고 썰이 아니고 촉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 다 제쳐두고 2019 시즌의 하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좀 빠르긴 해요, 그죠? 이 시기 예측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근데 올해 성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내년엔 분명히 이런 성적에 대한 부담이 현장에서 느낄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냉정하게 볼 때 과연 내년 시즌 하나가 양의지 선수가 오지 않는 이상 과연 3위라 성적을 꼭 할 수 있을까? 아니 양의지 본인이 미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지금 현재 전력으로 볼 때 사실 외국인 선수도 뭐 새로 영입했고 이제 나름의 구단에 확신이 있지만 사실 이 선수도 아직 뚜껑이 열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음표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뭐 올해 사실 뭐 깜짝 활약 보여준 선수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호잉 선수도 뭐 이제 곧 있으면 재계약이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호잉 선수도 사실 후반기에 좀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어떻게 내년에 이게
올해 내년에도 3위 이상 가능하다. 이것들을 확신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네, 좀 물음표 요소들이 많아서 뭐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뭐 이런 올해 이뤘던 성과들 그리고 이런 좀 뭐 성과들과 자신감이 좀 이어지면 그래도 5강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학 기자가 참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었지만 참 말을 잘하는 기자 그리고 진짜 아는 게 많은 기자.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상학 기자 보면 항상 그 대전 출장에 가면 사학이 놀아야지 하면 예, 또 우리 이상학 기자 놀아야죠 형님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이니까 우리 이상학 기자님 오늘 참 긴 말씀 지금 통화를 5분 했네요. 그렇습니까? 오늘 목소리도 좋았고 아까 좋았네. 송중기 닮은 기자 나왔고요. 이성균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성균 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좀 자주 듣습니다. 자신감. 자, 아까 이글스 최고님이 별풍선 50개 주셨고요. 양의지 선수 영입으로 좀 약간 설레어 하는 이상학 기자의 내피셜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내피셜입니다, 이거. 이상학 기자의 내피셜. 네. 설레었다면 별풍선 50개 막 이래. 자,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오늘 이상학 기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상학 기자가 아까 그 양의지 선수 얘기한 기점부터 한 50명이 더 늘어서 우와. 지금 동접이 424명이 동접이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비싸가님. 그렇습니다. 베스탐님 10개 주셨고 정세영 피셜 설레면 돈 내라 사사키님이 이렇게 해줬고 그렇습니다. 이상학 기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방송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세영 기자님이 더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훈훈한 방송.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상학 기자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자, 이상학 기자 참 말 잘하죠? 너무 그냥 물 흘러가듯이. 레알 마드리드님 정기자 최고 뜬 거 보니까 그거 적었네? 코세형 적었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살짝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FA는 언제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죠? 뭐가요? FA 언제부터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아까 위에 있었거든요. 내가 본인한테 찾으라고 얘기한 건데? 나한테 물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공시를 할 거예요. 한 오전 9시쯤에 FA 자격 선수들 공시가 있을 텐데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좀 이따 뭐 FA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아까, 이것은 최고님 50개 주셨고요. 또, 베스타브님 주셨고, 이게 제가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길머구성님 주셨고, 감사합니다. 이거 다 못 봐서 이게 오늘은 개인 방송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못 설명해드린 거, 그러니까 못 알려드린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FA 같은 경우는 17... 아니요. 이게 안 해도 될까요? 17일 날 이제 공시가 되고 선수들이 이틀 동안 이제 이거를 행사할지 말아야 될지를 또 결정합니다. 19일까지 신청을 하고요. 20일에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KK019님, 계속 저 군대 가는 사람 궁금하신 거죠? 잠시만요. 질문 답변 시간은 이제 없나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아니요,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못 기다리실 것 같아요. 최민준, 김표승, 김경태, 복민호, 건경, 임석진, 이재록, 이정범 정도 선수가 군입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셨죠? 해결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FA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달리는 기자들에서 FA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는 지금 이제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정세현 기자님이 검색해서 알려줄 바에 본인이 찾는 게 낫겠는데요. 검색해서 한 거 아닌데? 멘트 받은 건데. 참, 문학스크스님.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이상학 기자하고 참 재미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난리가 났겠구나. 일단,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이상학 피셜에 양의지에 관심이 있다고. 분들이 소리 질러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영 기자님만 찾을 수 있는 정보? 아니요, 스크스크님 저 화낸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삐질라고 그랬어요. 아마 문학스크스크님은 그냥 일반적인 뭐 FA 언제 열리냐 이런 거는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참 제가 초청하고 전화 연결하는 기자들은 그 분야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기자들을 엄선해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미 난리 났다고 솔트커피님. 예. 정세영 기자님도 사그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자, 저도 그러면 한마디 덧붙일게요. 하지 말까?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한용덕 감독하고 이제 박종훈 단장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때 있었는데 어느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항상 외국인 선수 역임할 때. 근데 그 포인트가 대준 선수는 기준점이 S급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 중에 S급이 누가 있을까요? 양의지 선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이따 다시 좀 양의지 선수 얘기할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SK는 이지훈 잡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그지 없어요. 단언합니다. 네, 사그지는 없고 이지훈 선수하고 틀어지면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2부 이상학 기자 전화 연결했고요.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참 좋죠? 그럼요. 네. 아까 뭐 둘이 미용 기자들끼리 한번 그런 거 아니죠? 그분을 뵌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